계속해서 제2과목 21번 볼까요? 다음 중 함수식에 대한 결과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은 트렁크하는 뭐냐면 정수만 취하고 소수점 이하를 없애버려라, 잘라버려라 이런 뜻입니다. 결국 소수점은 0.6이 소수점이니까 앞에 이것만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5만 원. 또한 트렁크 함수는 뒤에 반올림이 되지 않아요. 6이라고 반올림 되어갖고 뭐 마이너스 6 뭐 이런 식이 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파워 함수는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이라는 것은 앞에 2의 3승을 의미하죠. 2를 이렇게 세 번 곱해놨죠. 2 곱하기 2, 4이 8이 돼야 되죠. 그죠? 8, 이렇게. 다음에 그 정답은 2번이 되네요. 3번. INT는 또, 이것은 정수만 취급하는데, 요거. T, 정수만 취급하는데 T의 값을 없애버리고, INT는 정수만 취급하는데 음수일 경우는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7보다 작은 마이너스 8로 되돌려줍니다. 하지만 이 인터저 정수를 예를 들어서 7점이다 이럴 경우는 그냥 7만 되는 거예요. 음수일 경우는 자기보다 작은 값으로 되돌려주고 4번이 제일 까다로운 문제인데 4번은 어떻게 부르냐면 모두 함수는 앞에 몫을 뒤에 나누기 인수로다 나눠서 나머지 값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이것은 이런 문법이 되어 모두 n, d는 어떻게 해석되냐면 n 빼기 d 곱하기입니다. 곱하기하고 요거 앞에 요거 int 인터저 함수 정수만 취하라 가려 열고 n 나누기 t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요. 그러면 이 공식대로 n은 마이너스 7이죠. t는 3이죠. 곱하기하고 int하고 가로 열고 n은 마이너스 7이죠. 그 다음에 나누기 3이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 7 나누기 마이너스 7을 3으로 나누면 몫을만 그죠? 뭐랄까요? 3이 6이죠. 마이너스 2가 되죠.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하고 음수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int는 아까 여기서 했듯이 자기 자신보다 하나 더 작은 값으로 바꿔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3 마이너스 7을 나누기 3하면 3이 6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요 몫을만 구하는데 이게 음수니까 마이너스 2가 되지만은 이 int 함수는 음수일 경우 자기보다 작은 값으로 되돌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니까 음수 마이너스 3과 양음수 마이너스 3을 곱하면 3, 3은 9죠. 그러면서 플러스로 바뀌죠. 9가 되죠. 그죠? 거기에 마이너스 7을 빼니까 2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게 되면 요 모두 함수가 예를 들어서 양수 7,3 이럴 때는 쉬워요. 나머지가 그냥 1로 남죠. 7, 3, 2, 6 나머지 1 그죠? 이렇게 이건 쉬운데 문제는 앞에 음수가 될 때는 요런 수식을 알아둬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두 함수 n, d일 경우는 어떻게 n 빼기 d 곱하기 인터저 함수
int 그 다음에 n을 t로 나눠라. 이렇게. 그럴 경우에 만일에 이것처럼 n이 음수일 경우, 그죠? 음수일 경우는 바로 아까처럼 자기 자신보다 더 낮은 값으로 되돌려 준다 라는 거 알아둬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22번을 보시면 다음 RA 시트처럼 같은 열에 이미 여러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어요. 이렇게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다시 입력할 때 드롭다운 메뉴 이렇게 드롭 앞으로 떨구다 아래로 뜻이에요. 드롭다운 메뉴. 그래서 이 드롭다운 메뉴의 목록을 선택하여 입력하는 바로가 키는 뭘까요? Alt키 누르시고 아래 방향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Alt키 누르고 아래 방향 키. 다음 23번 볼까요? 부분합 기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함수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올바르지 않는 것, 곱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분산, 체분수 안 됩니다. 체분수는 MODE 함수로 구하는 거예요. 체분수라는 것은 그 집합에서 빈도수가 가장 많은 수, 빈도수가 가장 많은 수입니다. 1, 3, 5, 7, 8, 9, 5, 7, 8, 9, 5 이렇게 또 5 이렇게 될 경우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는 5, 2, 3, 4개고 그죠? 7은 2개고 8은 2개고 9은 2개고 그래서 5가 최빈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분합에서는 바로 최빈수는 함수는 지원하지 않아요. 표준 편차 지원됩니다. 문제 24번. 다음 시트에서 함수식의 결과가 잘못된 것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먼저 V 수직으로 된 표를 참조해서 값을 찾아라. 여기서 찾을 값이죠. 문법은 찾을 값. 찾을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찾을 열번호죠. 그리고 정확한 일치의 값은 정확한 일치다. 0을 써줘야죠. 아닐 경우 공백하거나 또는 다른 숫자. 이렇게 되는데 그 범위에서 가장 찾을 값은 이 범위에서 가장 범위가 A1 여기죠. 여기서부터 DO 여기까지죠. 여기서 가장 왼쪽의 값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뭘 찾냐? 28을 찾는데 28이 없죠.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 바로 25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3번이죠. 3이랑 열번호죠. 1번 열, 2번 열, 3이죠. 그거에 일치하는 2.35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2번은 또 범위는 똑같죠. 22값을 삽니다. 22도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 요걸 찾는 거죠. 찾았죠? 3번 열, 1번, 2번, 3번 열이죠. 1.27이 됩니다. 틀렸죠? 정답은 2번을 하는 거예요. 다음 3번 합니다. 3번은 H-lookup은 똑같아요. 근데 H라는 건 뭘까요? horizontal 해서 수평의 뜻이에요. 수평의. 그러면 이 범위에서 A를 여기서부터 DO 여기죠. 아까 H-lookup은 가장 왼쪽 값을 찾았지만 H-lookup 가장 위쪽 값을 찾는 거예요. 위쪽에서. 위쪽에서 뭐 찾습니까? 17을 찾는 거예요. 17은 자기 자신보다 작은 값 무슨 값을 찾는다? 15를 찾았어요. 요거는 행번호가 되죠. 1행, 2행, 3행, 4행 이렇게 되니까 4행에 요거 됐죠. 일치됐죠? 1.27. 다음에는 인덱스 함수 볼까요? 요 인덱스 함수의
문법은 범위가 먼저 옵니다. 범위 그 다음에 행번호, 콤마, 열번호예요. 항상 컴퓨터에서는 행이 가루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세로예요. 그럼 범위를 볼까요? 범위가 여기서부터 A로서부터 DO, 요 범위죠? 요거 행번호죠? 3행, 여기죠? 3행, 4행이죠? 1, 2, 3, 4, 요거죠? 교차점 2.22.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렸다는 뜻이죠. 25번 보시면 보기에 설명하는 차트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을 비교하네요.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한다. 각 항목마다 가운데에서 요소가 뻗어나온다. 이게 힘들어요. 가운데에 요소가 뻗어나온다. 뻗어나오는 거 뭐 의미가 금방 나오죠. 그죠? 뻗어나오죠. 가운데서부터 거미줄이 쭉 뻗어나오듯 이런 이게 바로 방사형 차트인데 방사형 차트. 뻗어나온 값축을 갖고 선 같은 계열로 모든 값을 연결해 주죠. 3차원 차트로 방사형 차트는 3차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 1번은 무엇일까요? 점이 거품처럼 뚝뚝뚝 있죠. 1번은 거품형 차트를 말합니다. 거품형. 그럼 거품형은 어떤 차트냐면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하는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한다. 비교. 세 값의 값을 비교하는 것이 거품형입니다. 2번은 뭐예요? 도넛이 뭐예요? 도넛형 차트입니다. 원형 차트는 한 개의 계열만 갖는데 원형 차트는 도넛 차트는 원형 차트의 단점을 보완한 한 개 이상의 계열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계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있을 경우 여기에 어떤 제목이 있을 경우 이게 한 개의 계열이에요. 하나의 계열.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원형 차트예요. 근데 이 계열을 못 만들어요, 원형은. 근데 하나의 계열을 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이 바로 도넛형 차트입니다. 4번은 뭘까요? 점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분산형 차트입니다. 분산형 차트. 두 개의 숫자 그룹. 두 개의 숫자 그룹을 x, y 좌표로 구분합니다. x좌표, y좌표로 이루어져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분산형 차트입니다. 다시 복습하면 거품형 차트란 세 값의 집합을 비교할 때 쓰인다. 이런 게 거품형. 도넛 차트는 원형 차트가 한 개의 계열만을 갖는 단점을 보완한 여러 개의 계열을 갖는 것이 도넛형 차트이다. 한 번에 방사형 차트죠. 방사형 차트는 많은 데이터 계열의 합을 비교할 때 쓰이며 각 항목마다 가운데 요소에서 뻗어나온 값축을 갖고 선은 같은 계열의 모든 값을 연결해주고 하지만 3차원 차트로 연결할 수 없다. 4번은 분산형 차트로서 두 개의 숫자 그룹으로서 x와 y 좌표로 이루어진 계열을 보여주는 차트를 말한다. 문제 26번 보시면 A1셀에 1, 2,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을 경우 사용자 지정 서식을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이렇게 123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어떤 서식을 적용했기 때문일까요? 이거는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해야지 좀 말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26번 시트로 오셔서 오른쪽 버튼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는 것과 똑같죠, 그죠? 여기다 기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한글 한자 뭐 이런 거, 그죠? 이런 형태의 나오죠, 이렇게. 그럼 이런 상태에서 한글 한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뭐 이런 식이 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사용자 지정을 눌러보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거를 지금 1번일 경우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123 이렇게 나오는데 요 1을 이제 바꿔봅니다. 1을 지우고 2로 해보세요. 2로 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3번 하면 이렇게 돼요. 4번 바꿔볼까요? 4번 하면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뜻이죠. 문제 27번 합니다. 다음 중 엑셀 창의 우측 하단에서 지원되는 페이지 보기 방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측 하단의 페이지 보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 그 다음에 전체 화면은 없습니다. 한번 페이지 레이아웃, 그 다음에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 그 아래쪽을 보시면 여기에요. 요거를 의미하는데 바로 첫 번째는 기본, 페이지 레이아웃 두 번째 거, 세 번째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그래서 정답은 2번. 전체 화면은 없죠? 다음에 28번 합니다. 매크로 기록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매크로 바로가기 키는 S로 입력할 수 있죠? 이럴 때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키 플러스 S가 되는 것이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S 누르면 해당 매크로가 실행되는 것이죠. 2번, 매크로 이름은 매크로 한 칸 띄웠습니다. 연습이라고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매크로 이름에서는 공백은 불가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3번, 매크로 저장 위치를 새 통합문서로 저장할 수 있으며 4번, 매크로 설명에 해당 매크로 이름, 뭐 여러 가지 간단한 설명 등을 기록할 수 있어요. 29번, 아래의 그림과 같이 C열 일행을 틀 고정했어요. 여기 보자면 점이 이렇게 선이 나왔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틀이 고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틀을 고정하려고 하면 셀 포인터를 어디에 위치시키냐면 고정된 바로 위쪽, 왼쪽이에요. 위쪽에 왼쪽이에요. C, 여기서 그 위쪽. 예를 들어서 여기 데이터를 넣어서 위쪽에 왼쪽이죠. 이렇게 위쪽에 왼쪽. 결국 요 D2셀에 셀을 갖다 놓고 셀 포인트를 갖다 놓고 틀 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셀, 여기 D다 할 경우 D2 셀을 그 위쪽에 왼쪽.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 방향이죠?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 D니까 C로 됐고 그 값에 하나 더 작은 값. 그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1이고 그 위에는 C죠. 그래서 C, 여기서 C1셀의 기준으로 틀 고정이 되니까 바로 D2셀에 갖다 놓고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30번 보시면 지금같이 A2 영역을 선택한 후 최고 핸들을 통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야겠다. A5셀의 결과를 옳은 것은? 월, 화, 아래에 쓸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는데 물론 요일 들어간 똑같습니다. 월요일 다음에 화요일이 없었죠. 수요일 다음에 목요일이 없었죠. 금요일 다음에 토요일 없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정답은 나왔죠. 몇 번이에요? 바로 3번이 되죠. 3번? 그래서 월, 수, 금이죠. 금요일, 토, 일요일, 월, 화요일 이렇게 되죠. 하나 시려우니까 정답은 3번에 내주세요.
다음 31번 보시면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이렇게 값이 얼마 들어가 있나요? 223만 4,543이라는 숫자를 입력한 후 각 보기 문항처럼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설정했을 때 화면에 표시되는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1번 형식이 샵, 콤마, 샵하고 0하고 소점 2개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 당연히 천단이 들어가는 것이고 모든 숫자 그대로 표기하며 이렇게 천단이 들어가며 모든 숫자 표기하면 0 서식하는 0이 없을 경우는 2개 0으로 대신되니까 1번은 맞는 것이고 2번도 똑같아요. 0 서식은 뭐 당연히 앞에 서식을 다 포함하는 거지만 숫자를 포함하지만 뒤에 없을 경우 뒤식 0으로 소점 00이 포함되는 것이죠. 3번 샵 콤마 샵하고 여기 콤마가 됐죠. 그죠? 콤마. 그럼 어디 콤마에 해당되냐면 여기죠. 여기에 해당돼요. 그죠? 그런데 2, 2, 3, 4 여기 2, 2, 3, 4가 된다는 뜻이죠. 근데 틀렸죠. 왜 틀렸을까요? 이럴 때는 5가 반올림 돼서 4가 5로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4번 샵 퍼센트. 해당 샵이라는 것은 자릿수가 있을 때 모든 값을 그대로 표기해주면서 퍼센트는 곱하기 100을 해주면서 퍼센트 기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00 2개 붙이고 퍼센트. 맞죠? 32번 보시면 아래 고급 필터의 조건이죠. 같은 행, 이거는 AND죠. 이고죠. 이고. 그리고 AND. 이건 다른 행이니까 이거나죠. 이거나. 5월. 문법이 80 이상이고, 이거나 틀리죠? 이면서가 되죠. 회가 80 이상, 그 다음에 이거나가 되죠. 이거나. 정답 4번이죠? 문법이 80 이상이면서 회화가 80 이상이거나 평균이 8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고급 필터 조건입니다. 33번 보시면 일반적으로 항목은 세로축을 따라 구성되고 값은 가로축을 따라 구성되는 차트로 개별 항목을 비교합니다. 보여주며 축 레이블이 긴 경우나 표시되는 값이 기간인 경우에 사용되는 차트는 어떤 차트일까요? 이런 것이 바로 가로막대형 차트입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가로막대형 차트다. 꺾은 선형 차트는 언제? 일정한 기간 데이터의 추세를 반영해준다. 데이터 변화를 추세한다. 추세를 반영할 때 쓰는 것이 꺾은 선형 차트죠. 아까 분사형 차트죠. X, Y 두 개의 숫자 그룹에 관련된 차트로 보여준다 그랬죠. 영역형 차트는 이것도 일정한 기간에 또한 1번과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추세를 보여주는데 단지 영역으로 보내죠. 영역으로 표시해 줍니다. 1번은 선으로 표시해 주죠. 똑같은데 선으로 꺾은 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으로 표시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34번 엑셀 파일에 암호 설정할 수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은 암호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아니죠. 반드시 구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암호를 분실한 경우는 엑셀을 복구할 수가 없고 3번 쓰기 암호가 설정된 파일을 읽기 전용으로 열어 수정한 경우 읽기 전용으로 읽어드릴 수 있지만 같은 파일명으로는 저장할 수 없어요. 암호는 파일 저장 시 일반 옵션에서 열기 암호, 쓰기 암호로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35번 다음 워크시트에서 D2셀의 평균을 구하기 위한 수식 여기죠? 근데
average하고 A is of the 땡땡, 이거 땡땡 연속범위라는 의미죠. C2에서 참조 범위에서 콜론이 누락됐어. 그냥 여기 땡땡을 지웠다 이거야. 이럴 때 발생되는 오류는 뭘까요? 바로 수치나 셀 참조가 잘못됐을 경우, 이럴 때는 샵 네임 오류가 발생합니다. A번은 숫자보다 들어가 있는 셀보다 셀 너비가 좁을 경우죠. 좁은 경우 이런 너비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해당 셀이 근데 이게 좁다 이거요. 좁다 이거 그러면 샵샵샵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열의 넓이를 넓혀주면 되는 거죠. 열의 넓이. 레퍼런스는 참조의 오류죠. 참조가 잘 됐던 거, 레퍼런스. 참조의 오류. value라는 것은 값이란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값이라는 거니까 수치를 사용할 때, 수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치 사용 시, 수치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수치를 사용할 경우 사용해야 되는데 다른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이런 각 value란 오류가 나타납니다. 문제 36번 오셔서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선택한 데이터 범위 첫 행을 머리끌 행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 정렬 옵션 방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위쪽에서 아래쪽,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두 가지 선택하여 정렬할 수 있습니다. 3번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을 특정 순서에 따라 재별하는 것을 정렬 기능을 하죠. 4번 오름차순 이렇게 작은 값이 먼저 큰 값이 나중에 내림차순 그 역순 그죠? 이렇게 할 경우 공백은 처음이니까 항상 끝에 나중에 즉 공백은 끝에 표시가 됩니다. 4번 정답. 37번 다음은 시트 탭에서 원하는 시트를 선택하는 방법이라 A, B에 들어갈 키로 알맞는 것은 연속적인 거죠. 연속적인 시트를 선택할 때는 무슨 키를 누른다? Shift 키예요.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컨트롤 키로 시트를 선택할 수 있죠. 정답 1번이죠. 38번 보시면 목표가 찾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찾는 값. 요 찾는 값은 셀 지수가 입력될 수 없이 상수, 즉 숫자가 입력돼야 되죠.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2번 목표값 찾기는 여러 개의 값을 조정하여 특정한 목표값을 찾을 때 이용하는 것이 왜 틀렸을까? 여러 개가 한 개의 값이죠. 한 개의 값을 조정하여 특정한 목표값을 찾는 것이 여러 개의 값을 할 수는 없어요. 한번 요 수식 셀의 값을 바꿀 셀을 참조하고 있는 수식이 입력된 셀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요거 수식 셀이죠. 수식 셀의 값을 요거 바꿀 셀과 연결되어 있어요. 수식으로 그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식 셀의 값을 바꿀 셀을 참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 수식 셀은 요 바꿀 셀 값을 참조하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4번 수식의 원하는 결과를 알고 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식에 필요한 값을 입력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어떤 수식에 B1을 여기다 300이라 할 경우 3000이라 할 경우 이것이 어떻게 변할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식의 원하는 결과를 알고 있죠. B1 값이 3000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결과는 아직 몰라요. 그 결과는 여기죠. 그죠? 결과는 이거 아는 거. 바꿀 셀 값이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수시간 입력거를 결정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39번 보시면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반복할 행위
$3, 땡땡, $3라고 지정되어 있다. 반복할 행위 어떻게 될까요? 모든 쪽마다 요 3행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번에도 모든 쪽마다 3행이 필드명이 반복되어 인쇄되는 것입니다. 40번 피벗 테이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기존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틀렸어요. 다른 워크시트, 새 워크시트, 기존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새 워크시트에도 추가할 수 있다. 첨가해 넣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번 피벗 테이블로 작성된 목록의 행필드 10필드를 편집할 수 있고 피벗 테이블 작성 후에도 사용자가 새로운 수식을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고 4번 피벗 테이블은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손쉽게 요약할 때 쓰이는 엑셀의 분석 기능이죠.